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둘을 키우는 30대 여성 사연자입니다. 저는 학원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을 가르치는 학원 강사 일을 하고 있어요.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고, 저나 남편이나 벌이가 대단한 편은 아니지만, 남한테 손 안 벌리고 그냥 저냥 저희들 앞가림 하면서 잘 살고 있는 평범한 소시민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에도 집안 도움 받지 않고 반반 결혼을 했거든요. 요즘 세상에 부모 도움 안 받고 결혼하는 건 어렵다고 하지만 저희는 욕심이 많지도 않고 그나마 저축을 꾸준히 한 덕분인지 경기도에 은행 대출 끼고 집을 구했었네요. 물론 도움받을 여력이 있었더라면 저희도 조금은 편했겠지만 저희 친정에서는 부모님 노후 준비만으로 벅차서 물려주실 재산이 없으시고 시아버님 연금으로 지내시는 시댁 사정도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들끼리 알아서 살아보자며 받은 것 없이 결혼을 했었고 집 구하는데 돈을 다 쓴 바람에 결혼할 때 제가 해온 것도 별로 없었네요. 그래서였을까요? 시어머니는 저와 달리 결혼할 때 잔뜩 해온 동서를 참 많이 예뻐하셨어요. 누가 보면 저희 시댁에 며느리 하나 딸 하나 있다 생각할 정도로 시어머니는 저는 내외하시면서 동서는 딸처럼 예뻐하셨거든요. 그게 섭섭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며느리인데 하나는 예물 예단도 생략하고 시집오고 하나는 혼수도 잘해오고 시어머니 앞으로 명품 가방, 명품 구두에 주얼리 세트까지 바리바리 해왔으니 사람이라면 뭐라도 해온 쪽에게 마음이 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꼭 그것 때문이 아니더라도 동서는 시어머니가 좋아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적당히 사는 저희들과 다르게 동서는 좋은 대학 나와서 재무설계 일을 하면서 자수성가한 스타일로 굉장히 생활력이 강하고 욕심도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봐도 동서는 돈에 받고 돈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말로 하면 수완이 좋고 나쁘게 말하자면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한 편이었죠. 재무설계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웬만한 회사원들 벌이보다 좋을 텐데 조금이라도 더 벌어보겠다는 일념으로 회사 생활하면서 저녁에는 부업으로 인터넷 쇼핑몰까지 운영하며 부수입을 벌었죠. 자기 입으로도 인생에서 돈이 제일 중요하고 돈이 제일 좋다는 사람이니 동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었죠. 시어머니는 동서의 바로 그런 점을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시집 올 때만 해도 어머니가 그렇게 돈을 좋아하시나 싶었는데 아무래도 평생 시아버지 쥐꼬리만한 월급 쪼개고 쪼개며 집에서 살림만 하셨던 시어머니 눈에는 자기 능력껏 돈 잘 벌고 돈을 쥐고 사는 둘째 며느리가 멋져 보이셨던 모양이었어요. 거기다 그런 며느리가 돈으로 시댁의 생색도 잘 내니 마냥 예쁘셨겠죠. 그에 비해 저는 학원에서 애들이나 가르치면서 고만고만한 월급 받으며 적당히 아끼고 모자라게 살다 보니 두 며느리가 비교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머니는 제 앞에서 늘 동서를 두둔하고 치켜 올리곤 하셨어요. 사람이라면 자고로 욕심이 있어야 하는 거다. 둘째 좀 봐라. 자기 욕심껏 열심히 살다 보니 저렇게 잘 사는 거 아니겠니? 물론 부모 잘 만나서 있는 집에서 태어난 애들도 좋겠지. 근데 돈이라는 건 있다가도 없는 거야. 그런 애들에 비하면 둘째는 악다구니가 있잖니. 쟤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굶어 죽을 애는 아니야. 그러니 둘째 니는 며느리 때문이라도 앞으로 먹고 살 걱정은 없겠지. 너도 욕심을 좀 가져야 해. 너는 넉넉한 집에서 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욕심이 없냐? 에이, 사람이 욕심만 가져서 뭐해요. 저는 그냥 소박하게 사는 게 좋아요, 어머니. 네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한 번 사는 인생 화끈하게 살아야지. 소박하게 사는 게 뭐가 좋아? 무슨 짓을 해서든 돈 잘 버는 게 장땡이라니까. 너는 그거 벌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내가 둘째는 걱정이 없는데 니들만 보면 속이 답답하다. 너는 자식이 둘씩이나 있으면서
왜 그리 속 편하게 사니? 너 그렇게 해서 애들 둘 대학까지 어떻게 보내려고 그래? 네 동서를 봐라. 걔는 회사 다니면서 쇼핑몰까지 운영하더니 이제는 프리랜서로 보험까지 한다고 하잖니. 근데 너는 벌이도 안 좋은 애가 왜 이리 팔자 좋게 지내는지 나는 네가 답답해 죽겠다. 시어머니는 수완 좋고 자수성가한 동서를 너무나 예뻐하셨고 그만큼 믿고 지지하셨어요. 그러니 겨우 250씩 버는 저는 우습기도 하셨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동서와 저를 비교하는 시어머니에게 서러움을 많이 겪어야 했습니다. 동서는 돈 버느라 바쁘다고 늘 열애였고 돈 못 버는 저는 한가한 줄 아시는지 저한테만 시대기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나마 혼자일 때와 다르게 동서가 들어오면 며느리 일이 좀 줄어들까 했더니 시어머니가 동서 일까지 제 몫으로 넘기시니 저는 오히려 동서가 들어오고서 고생이 더 늘어나게 되었죠. 그런데 그런 동서가 보험 일을 시작하고부터는 수입이 더 늘었는지 시부모님께 해외여행까지 보내드렸더라고요. 그럴수록 시어머니는 저를 더 닥달하셨고 동서는 더 예뻐하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점잖으신 줄 알았던 시아버님마저 동서와 가까워 보이시더라고요. 그나마 아버님은 큰며느리라고 저를 예뻐하셨는데 저보다 동서와 돈독해 보이시는 걸 보니 내심 섭섭했어요. 아무래도 며느리 덕에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게 되셔서 그런지 아니면 동서가 용돈을 넉넉히 챙겨드려서 그런가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아버님도 별 수 없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시아버님의 행동이 점점 이상하기 시작했어요. 아버님은 원래 퇴직하신 후에 한가한 분이셨습니다. 다른 일을 하시는 건 없으셨고 그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친구분들과 등산을 가시거나 가끔 퇴직하신 분들끼리 술자리를 하시는 게 전부이셨거든요. 그 이상 나가고 싶어도 여윳돈이 없으시니 나머지는 집에 계시는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할 일 없이 늘 집에 계신다고 시어머니 원성이 자자했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시아버지더러 삼식이라고까지 하면서 하루 세끼 밥상 차리기 귀찮다고 투정을 자주 하셨죠. 당신도 나가서 경비일이라도 알아보던가 무슨 알바라도 하던가. 당신은 하루 종일 집에서 뭐하고 있는 거야? 다른 집 남편들은 퇴직해서도 일하겠다고 죽어라 나가서 돌아다닌다고 하던데 당신은 대체 뭐가 잘나서 집에만 있어?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돈이 나와 쌀이 나와. 뭐든 해서 돈 벌 생각을 해야지. 어디 아픈 것도 아니고 사지 멀쩡하면서 집에서 민기적거리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 나이에 다 늙은 남편 하루 세끼 밥을 다 챙겨 먹여야 해? 당신은 은퇴했으니 그만이지만 나는 대체 언제 쉬어? 나도 이제 밥하는 거 지긋지긋해 아주. 근데 그랬던 아버님께서 요 근래 반년 사이에 이상하리만큼 부쩍 외출이 잦아지셨던 거죠. 시어머니는 그저 밥상 차리지 않아도 좋으신지 아버님더러 어딜 가시냐 묻지도 않으셨지만 저는 분명 아버님이 전과 다르다 싶었어요. 하지만 뭐가 달라진 건지는 알 수가 없었죠. 깊게 관심을 갖기에는 제 코가 석자였거든요. 저도 아이들 키우며 직장 생활하느라 바쁜데 그 와중에 시어머니가 저한테 돈을 주시면서 시부모님과 동서네까지 먹을 김치를 담그라고 시키시는 겁니다. 내가 재료비에 수고비까지 얹어줄 테니까 올해부터 김장은 네가 좀 해라. 나도 이제 허리 휘고 힘들어서 못하겠으니. 예? 어머니 그럼 저 혼자 김장을 하라고요? 그럼 돈 준다는데 내가 거들어주리?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돈은 뭐 어디 꽁으로 얻는 줄 아니? 너도 이거라도 해서 투자 판다 생각해야지. 그래도 어머니 새집 먹을 김치를 어떻게 저 혼자 다 해요. 저도 애 키우고 일하는데. 네가 일을 한다고 해서 둘째만큼 하니? 걔는 요즘 보험까지 하면서 아주 쉴 틈이 없단다. 밥 먹을 시간에까지 고객들 만나느라 할애한다는데 너는 이 정도도 하기 싫냐? 아니다. 그럴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아주 네가 반찬해서 좀 날라라. 너도 이왕 반찬하는 김에 좀 많이 하면 될 거 아니냐? 예? 반찬까지요? 어머니 그건 좀... 뭐가 좀이야 좀?
누가 꽁으로 하라니? 돈 받고 하면 될 거 아니야. 재료값 받아서 너희 식구들 먹이고 용돈 벌이까지 하면 좋지 않겠니? 반찬이야 주말 하루 비워서 하면 되는 거고. 너도 주말에는 쉬는데 쉬는 날 놀면 뭐하니? 돈이라도 벌어서 애들한테 쓰면 좋은 거지. 그리고 네가 반찬 해다 준다 그러면 둘째네도 좋아할 거야. 걔가 또 가족끼리 인색한 애도 아니니 돈도 잘 쳐줄 거고. 내가 니들 사정 생각해서 꿩 먹고 알 먹고 하는 거 알려주는 건데 싫다는 소리 할 거냐? 하다못해 저더러 동선에 먹을 반찬까지 해다 주라고 하시는 시어머니 말씀에 저도 자존심이 상했지만 생각해보면 어머니 말씀도 틀린 말은 없었어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 무시당하는 걸 누구를 탓하겠나 싶었죠.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 말씀대로 김장에 이어서 밑반찬까지 만들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동서가 일주일 내내 같은 반찬 먹기 물린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동서네 집에 새 반찬을 만들어 날랐죠. 그때마다 동서는 제게 수고비를 쳐서 송금을 해주며 꼬박꼬박 고맙다는 말도 잊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참 뼈아프더라고요. 형님, 이번에도 잘 먹을게요. 저번에는 좀 짠 것 같더니 이번에는 그래도 간이 딱 맞네요. 나날이 솜씨가 좋아지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형님 매번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제가 감사해서 어쩌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돈 드리는 것밖에 없어서 죄송하네요. 그래도 제 덕에 형님 가게 사정에 도움이 된다니 안심이네요.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게 가족이라고 하던데 저희는 이렇게 합이 잘 맞아서 정말 다행이다 싶어요. 그럼 형님,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세요. 얼핏 듣기로는 그냥 고맙다, 수고한다는 내용이었지만 기저에는 저를 향한 무시와 멸시가 깔려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동서는 늘 그런 식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저희를 차별한다는 걸 알고 일부러 시어머니 앞에서 저를 걸고 넘어져서 제가 더 욕을 먹게 하고 은근히 자기와 저를 비교하고 비웃곤 했었죠. 어머 형님, 그 옷은 어디서 사신 거예요? 에? 이거 그냥 인터넷에서 산 건데 왜 별로야? 어머, 형님, 어린애들도 아니고 아직도 인터넷에서 옷을 사 입으세요? 아무리 그래도 저희 나이쯤 되면 체면도 생각을 하셔야죠. 형님 그 가방도 벌써 몇 년째 그것만 들고 다니시던데. 아주버님이 명품 하나 안 사주신대요. 동서는 늘 명품만 걸치는 데에 비해서 저는 자식 둘 키우며 변변한 가방 하나 없다 보니 동서는 저를 볼 때마다 제 차림을 가지고 안타깝다는 식으로 말을 하곤 했었어요. 그래도 내가 윗사람인데 어쩜 저렇게 교만할까 싶지만 시부모님이 그런 동서를 끼고 도시니 어쩔 수 없겠죠. 그러니 제 딴에는 그런 동서에게 반찬까지 해다 바치는 게 유쾌한 일은 아니었지만 시어머니가 시키시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저는 동서가 열무를 좋아한다며 열무김치까지 담아다 주라는 시어머니 심부름에 동서네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님 차가 지나가는 걸 보게 되었어요. 횡단보도에 멈춰서는 차를 보며 저는 아버님이 동서네에 다녀가는 길이신가 보다 생각하고 인사를 드리려고 다가가고 있었는데 그 순간 보조석에 웬 중년 아주머니가 옆자리에 타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순간 시어머니신가 했지만 전혀 다른 스타일을 보며 그럴 리는 없다 싶었죠. 잘못 봤나? 아닌가? 등산 친구일까? 별별 생각을 다 하다가 그냥 잊고 말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저희 아버님이 바람을 피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뒤 저는 그런 시아버지를 다시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주말을 맞아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친구와 같이 들어가려던 카페 창가에 저희 시아버지께서 동서와 함께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맞은편에 웬 곱게 생기신 중년 아주머니께서 계시는 거죠. 심지어 저번에 같이 차에 타고 계셨던 분과는 또 다른 분과 말이에요. 심지어 분위기는 무척이나 좋아 보였습니다. 밖에서 표정만 보느라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는 전혀 모르겠지만 시종일관 웃음이 끊이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 광경을 보고 너무 놀란 나머지 카페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친구를 끌고 다른 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제 스스로도 별일 아니라 생각했으면 그냥 들어가서 인사를 했으면 되는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상황이 일반적이지는 않다 싶더라고요.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뭘 할 수 있겠나요? 그렇다고 친하지도 않은 동서한테 뭐냐고 물을 수도 없고 시아버지에게 여쭐 수도 없었죠. 두 번이나 그런 모습을 보니 뭔가 이상하다 싶기는 했지만 저는 그냥 동서와 관련된 일일 거라고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뒤 동선의 집으로 반찬을 배달하던 저는 또 아버님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도 또 다른 아주머니와 같이 계셨죠. 이번에는 동서도 없이 두 분이 함께 걸어가시는데 팔짱까지 끼시고 너무 다정한 모습이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는 아버님께서 뭔가 숨기시는 게 있기는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확실한 외도의 장면을 포착하게 되니 아버님께서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하고 다니셨는지 느낌이 왔어요. 그동안 친구분들과 점잖게 등산이나 다니시는 줄 알았더니 여자를 만나고 다니셨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시아버지를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큰며느리이니 그런 일을 모른 척할 수만은 없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시어머니께 이러한 사실을 알릴 수도 없었고 저는 아버님이 딴짓을 하지 못하시게 자꾸 참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에게도 자꾸 연락을 드리게 되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는 미운 며느리가 전화를 해대니 귀찮으신 건지 걱정하는 제 속도 모르시고 한가해서 별짓을 다 한다며 전화하지 말라고 자꾸 짜증만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동서에게 넌지시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님의 불륜에 분명 동서가 연관되어 있다 생각했거든요. 동서 요즘 아버님이랑 부쩍 가까워졌나 봐. 아버님이 잘해주시는 거야? 왜 그렇게 친해졌어?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형님, 저하고 아버님하고 어떻게 지내던 형님이 무슨 상관이세요? 이제는 아버님까지 저를 예뻐하시니 질투나서 그러세요? 그러고 보면 형님도 참 속 없으셔. 제가 아버님이랑 어떻게 지내든 무슨 참견이에요? 한가해서 그러는 거면 나가서 알바라도 하시던가. 제 일에 참견 마세요. 저는 그냥 몇 마디 물었을 뿐인데 동서의 반응이 너무 날카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있다고 더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다니던 동네 학원을 그만두고 큰 학원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어요. 원장 선생님이 몸도 안 좋으시고 운영도 어려워졌다며 학원을 접게 되었는데 그러던 차에 지인 추천으로 큰 학원으로 옮기게 되었죠. 근데 그 학원이 하필 동서가 일하는 회사 근처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길을 오가다 마주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했지만 저는 제 이직 소식을 굳이 동서에게 소식을 알리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웃으면서 따로 볼 사이면 모를까 동서나 저나 서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직장이 가까워졌다는 얘기를 뭐하러 따로 연락까지 해서 전하나 싶어서 말이죠. 우연이라도 웬만하면 안 마주쳤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어느 날 저녁에 제가 야간 수업을 하기 전에 식사를 하러 들렀던 식당 앞에서 동서를 보게 된 거였어요. 이번에도 시아버지와 함께 말이죠. 식당을 들어가려고 차를 주차하려는데 그 앞에 동서와 시아버님과 그리고 웬 중년 여성이 식사를 마치고 화기애애하며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걸 보는데 제가 못 볼 걸 봤다 싶었는지 순간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숨게 되더라고요. 저는 계속 보게 되는 동서와 아버님 그리고 웬 낯선 아주머니의 그림이 기가 막히고 이상하게만 생각되었죠. 시아버지와 동서가 붙어 다니는 것도 이상한데 그때마다 처음 보게 된 아주머니들이 같이 계시는 게 너무 이상했어요. 대체 무슨 관계들이길래 저렇게들 만나고 있는지 시어머니는 전혀 모르시는 비밀이 도대체 무엇일까 싶었죠. 그래서 저는 차를 주차해 놓고 식당에 들어가서
직원에게 방금 나간 세 사람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저기요, 혹시 방금 나간 세 사람 여기서 같이 식사하고 나간 건가요? 아, 별건 아니고 제가 아는 사람들인데 궁금해서요. 그럼요. 며느님하고 시부모님이 오셨는데 식사 잘하고 가셨죠. 가족들이 사이가 참 좋으신지 엄청 화기애애하더라고요. 며느님은 어머님, 아버님 하며 잘 챙기고 어른들께서도 며느리 예뻐하시는 게 보여서 얼마나 보기 좋던지요. 고부관계 그렇게 좋은 사이는 저도 별로 못 봤는데 다들 좋은 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혹시나 싶었던 제가 물어보자 직원이 오히려 신이 나서 술술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이라니 고부관계가 좋다느니 하는데 도대체 동서는 집에 있는 시어머니를 두고 누구를 어머니라고 불렀나 싶은 거 있죠? 저는 처음 보는 아주머니였는데 동서는 그 아주머니와 아주 각별한 사이인 건지 식당 직원이 고부관계라고 오해할 정도로 가깝게 지내는 듯 보였습니다. 아주머니와 동서 사이도 이상했고 어머님, 아버님 소리 들으며 낯선 중년 여성과 부부관계인 양 다니셨을 시아버지도 모두 다 이상하기만 생각이 되었죠. 처음에는 그저 시아버지가 외도를 하고 계시고 동서가 우연히 그걸 알게 되어 눈 감아주는 건가 싶었는데 매번 여자가 바뀌는 걸 보니 그런 단순한 일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였어요. 하지만 제 머리로는 아무리 쥐어짜도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의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직접 알아보러 다니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저희 집안 일이니 제가 알고는 있어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원 출퇴근을 하며 동서의 행적을 살폈고 시아버지께서 누구를 만나시는지 유심히 지켜보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아버님과 동서가 서로 짜고 치는 콤비였더라고요.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으시겠죠? 저도 처음 상황을 이해했을 때 딱 그런 기분이었어요. 제가 무슨 범죄 영화를 보는 줄 알았거든요. 사실 그동안 동서는 시아버지와 공범으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는 미남자이신 시아버지의 외모를 이용해서 자기 보험 고객을 유치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보험 가입 예정자 명단 중에서 혼자 지내시는 중년 아주머니들 명단을 추려서 그분한테 저희 아버님을 사별하신 시아버지라 소개하며 소개팅식으로 주선을 했던 거였어요. 멀쩡히 살아계신 시어머니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서까지 보험 고객들의 환심을 사겠다는 거였죠. 하기사 그 나이대 여성분들은 어디서 남자 만날 기회도 많이 없으실 텐데 하물며 저희 시아버지처럼 훌륭한 외모의 남자분을 소개받으시면 호감이 가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 그분들은 진짜로 저희 시아버지가 사별을 하고 혼자 되신 줄만 알고 좋은 인연이 될 거라 생각하며 동서에게 보험을 가입하셨던 거죠. 그렇게 동서는 착착 실적을 쌓아갔고 그렇게 해서 얻은 수익을 아버님과 나누며 공범이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동서의 보험 영업 노하우를 알게 된 저는 너무 놀라 할 말을 잃었어요. 동서가 돈에 환장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설마 이렇게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줄은 몰랐네요. 어떻게 사기에 가까운 이런 짓을 벌일 수 있나 싶어 기가 막히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동서가 참 대단하다 싶기도 했습니다. 세상 어느 천지에 시아버지까지 끌어들여서 이런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있겠나요? 저라면 생각도 못했을 일이었는데 동서는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런 짓을 했던 거네요. 그러고 보면 그동안 시어머니는 저더러 동서를 본받아 보라며 무슨 짓을 해서든 돈만 벌어오라고 하셨는데 그런 시어머니께서는 동서가 이렇게까지 했다는 걸 상상이나 하셨을까요? 당신 말씀대로 무슨 짓을 해서든 돈만 벌면 장땡이라는 동서의 만행을 시어머니가 아신다면 어떤 표정을 짓게 되실지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곧장 시어머니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충격을 받으실까 싶어 애써 표정 관리를 하려고 했지만 얘기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비죽비죽 새어나오는 웃음이 쉽게 감춰지지 않더라고요.
어머니, 세상에 제가 뭘 알아내는지 아세요? 아유, 시끄러워. 너는 아침 대바람부터 무슨 호들갑이야? 네 동서는 주말에도 일한다고 종일 바쁘다는데. 어떻게 된 게 너는 바쁘지도 않냐? 어머니, 그 동서가 지금 왜 바쁜지 아세요? 제가 오늘 그것 때문에 찾아온 거 아니에요. 지금 집에 아버님도 안 계시죠? 너는 저번부터 네 시아버지를 왜 그렇게 찾아? 뭐 꿀이라도 발라놨냐? 꿀 발라놓은 건 제가 아니라 동서죠. 글쎄 동서가 아버님과 어쩌고 다니는지 아세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정말 동서가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하더라고요. 세상에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뭐?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네 동서가 뭘 어쨌는데? 네 시아버지는 무슨 소리이고? 아휴,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저도 제 입으로 말하기도 남사스러워서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처음에는 뭐하러 찾아왔냐며 여느 때처럼 저를 구박하시던 어머니도 제가 의문스러운 말을 던지자 궁금해하시는 듯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뭔가 알고 있다는 듯 말을 하니 어머니도 짜증내시면서 내심 궁금해하셨겠죠. 저는 궁금해하시는 시어머니 눈치를 살살 보다가 조심스럽게 제가 알아낸 것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동서가 시아버지를 데리고 불륜을 조장하고 그 여자들을 이용해서 보험 실적을 올리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하는데도 어머니께서는 제가 하는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눈치셨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둘째가 뭘 어쨌다고? 아니, 걔가 아무리 그런다고 시아버지를 데리고 그럴 리가 있냐? 아무래도 네가 잘못 알았겠지. 내가 아는 둘째는 그런 애가 아니야. 어머니께서 동서를 예뻐하고 아끼시는 건 알고 있지만 무조건 동서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어떡하세요? 그럼 설마 제가 시아버님을 두고 거짓말을 하는 거겠어요? 제가 굳이 왜 그런 거짓말을 해요? 동서가 미우면 동서 얘기만 하면 되지 괜히 아버님까지 끌어들여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 그동안 제가 아버님 집에 계시냐고 묻고 걱정했던 게 다 이것 때문이었어요. 그 전에도 몇 번 동서 그리고 아주머니 분들과 아버님께서 같이 다니시는 걸 보고 이상하다 싶었거든요. 근데 또 그러고 다니시는 걸 보고 수상해서 뒤를 캐봤더니 이런 놀랄만한 사실이 있는 거죠. 아니, 그렇다고 설마 정말 그런 짓을 했을 리가? 그냥 어쩌다 밥이나 먹은 거 아니냐? 글쎄요. 저도 아직 확신은 없지만 이런 일이 한두 번은 아니었을 것 같다 싶네요. 애초에 동서가 반년 동안 보험 실적을 그렇게 낸 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더라고요. 보험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도 그렇게 실적 내기가 어렵다는데 아무리 동서가 수완이 좋아도 보험 시작하자마자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혹시 모르니까 어머니, 아버님 통화 기록이라도 조회해 보세요. 동서도 동서지만 아버님도 어쩌고 다니셨는지 확인을 하셔야죠.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직접 통신사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아버님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하는 등본을 들고서 어머니께서 직접 시아버지의 통화 내역을 뽑아볼 수 있게 도움을 드렸던 거죠. 그러면 그동안 아버님께서 누구를 얼마나 만나고 다녔는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제가 본 것보다는 많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통신사에서 통화 내역을 뽑은 저희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지난 반년간 아버님이 무려 80여 명의 여성분들을 만나셨더라고요.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까지 여러 명의 여성들과 만나며 외도를 즐기셨던 모양입니다. 처음에는 아버님도 돈 때문에 표면적으로만 그러셨을까 싶었는데 아버님의 문자와 통화 내역을 보니 그냥 돈 때문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긴 이미 시부모님 사이에 애정이라고는 없고 그동안 아버님이 시어머니 등살에 집에서 기도 못 펴고 지내셨으니 다른 여자들에게 눈이 안 돌아가실 수는 없으셨겠죠. 그분들이야 다들 아버님에게 호감을 느끼며 잘 해주셨을 테니 그게 또 좋으셨을 수도 있고요. 어머니도 그걸 예상하셨는지 80여 명이나 되는 통화 목록에 뒷목을 잡고 쓰러지시더라고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대체.
이 망할 영감탱이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어머니, 진정하세요. 지금 쓰러지시면 정말 큰일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어머니께서 흥분하시지 마시고 정신 바짝 붙들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 이럴수록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것들이 나를 우습게 보고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다녔는데 내가 여기서 무너질 수 없지. 그럼요. 이런 걸 그냥 두고 보시면 안 되죠. 세상에 어쩜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죠? 아무리 수단 방법 가리지 말랬다고 어떻게 이래요? 시아버지한테 불륜을 시켜서 보험을 가입시킨다니요. 이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거죠. 나도 둘째 개가 돈에 환장한 건 알았지만 설마 이 정도로 환장했을 줄이야. 이건 환장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돈에 미친 거지. 세상 천지에 어디 부모를 기만하고 이런 뒤통수를 쳐. 아이고, 내가 억울하고 답답해서 화병이 날 지경이다. 저는 그동안 동서가 어머니한테 무척 잘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다 가식이었나 봐요. 돈이나 쓰면 부모 공경하는 건가요? 마음 씀씀이가 옳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동안 동서가 돈만 썼지 정작 마음 쓴 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뒤로는 시부모님이건 뭐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이것도 보시면 결국 어머님을 기만하고 우습게 보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멀쩡히 살아계시는 어머니를 두고 사별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아버님께 여자들을 소개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것도 무려 80여 명이나 되는 여자들을. 이런 썩을 것. 감히 멀쩡히 살아있는 나를 죽은 사람 만들어? 이거 가만히 보니 그냥 내가 죽었으면 하는 거 아니냐? 설마 동서가 그런 무서운 생각까지 했으리라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직접 들은 저도 충격은 충격이었어요. 동서가 변죽이 좋은지 잘 알지도 모르는 그 아주머니들한테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며느리 노릇을 엄청 잘했더라고요. 식당 직원이 고부관계가 너무 좋아 보이네, 너무 부럽네 하는데 제가 다 얼굴이 화끈거려서 혼났지 뭐예요. 그 말을 듣는데 집에 계신 어머니 생각이 어찌나 나던지 제가 도저히 모른 척 참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니는 이거 참고 넘어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내가 왜 참니? 모르면 몰랐지. 걔가 내 뒤에서 그런 짓거리 하고 다닌 걸 알았으면 아주 제대로 요절을 내버려야지. 이게 그동안 알랑방귀 끼며 잘하길래 예쁘다 예쁘다 해줬더니 어디 감히 시어머니 무서운 줄 모르고 이런 작당을 벌여? 내가 잘해주니 내가 우스웠던 모양이지? 맞아요. 이건 어머니가 확실히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혼만 내고 끝내실 건 아니죠?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솔직히 지금 마음 같아서는 고년을 불러다 매질을 하고 쫓아내고 싶은데 내가 여기서 뭘 어떻게 더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건지 아무 생각이 안 나. 글쎄요. 저도 동서를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되기는 한데 아무래도 그냥 호통치고 혼내는 걸로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말이에요. 물론 제가 어머님을 도와서 동서가 다시는 그런 짓 못하게 처리하겠지만 저희 집안 일도 걱정하셔야죠. 아끼시던 며느리라고 그냥 적당히 혼만 내고 넘어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요. 그래서 네 말은 애들을 이혼이라도 시켜야 한다 말이냐? 아유, 제가 뭐라고 남의 부부 일에 끼어들어요. 물론 서방님을 걱정하는 제 마음으로는 동서 같은 사람이랑 살다가 서방님이 괜찮으실까 싶지만 어머님도 아닌 제가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죠. 하지만 애초에 그런 식으로 돈에 눈이 먼 사람들을 어떻게 그냥 두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좀먹고 사기 공화국으로 만드는 거라고요. 거기다가 아버님까지 이용한 동서가 다른 식구들 이용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요. 저는 동서가 시아버지 다음으로 저희 남편에게 마술을 뻗지는 않을까 걱정이었어요. 그렇게 물불 안 가리는 사람들이 어디 촌수관계 따질까요? 시아버지까지 엮어드린 걸 보면 시아주버님 구슬리는 건 일도 아니겠죠. 그렇다고 지 남편 가지고 불륜을 일으킬 정도로 정신머리가 없지는 않을 테니 저는 자연스럽게 다음 타겟으로 저희 남편을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마 저희 남편이 저를 배신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사람 일은 혹시 모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가 완전히 결단을 내어 동서를 멀리 떼놓으셨으면 했죠. 이혼?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니? 저야 모르죠. 제가 간섭할 범인은 아니니까요. 근데 어머니는 동서가 그런 짓을 한 걸 알고도 그냥 넘어가실 수 있으세요? 혼 좀 낸다고 넘어갈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요. 이러다 나중에 서방님에게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건데 말이죠. 그래도 글쎄, 이혼은 잘 모르겠는데. 어머니 설마 아직도 동서 벌이 때문에 고민이신 건 아니시죠? 돈 잘 벌고 용돈 잘 주는 동서가 아쉬워서 그러세요? 누가 그렇다니? 내가 몰랐으면 몰랐지. 걔가 어떤 식으로 돈 버는지 알고 그 돈 받아 쓰겠냐? 나도 양심이 있지. 그쵸? 저도 어머니가 양심을 지키실 줄 알았어요. 동서나 아버님은 몰라도 어머님은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희 집안의 기둥은 누구도 아닌 어머님이시니까 저도 현명한 어머님 판단을 따르도록 할게요. 그동안 어머니 행동이나 성격을 보면 동서에게 화가 나더라도 그 순간 본전 생각이 나셨을 겁니다. 그동안 동서에게 받아 쓴 돈이 있으시니 이혼시키면 그 돈이 더 이상 나올 곳이 없으니까 계산기를 두드리셨겠죠.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또 유야무야 동서를 용서하시기 전에 양심을 챙기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 어떻게 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결국 어머님 몫이겠죠. 그렇게 시어머니가 고민을 하실 동안 저는 동서의 양심을 혼내주기 위해 나섰습니다. 아버님의 통화 목록에 있던 80명의 피해자들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거든요. 그 사람들 모두 자기들이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심지어 마음을 주었던 저희 시아버님이 싱글이 아니라는 것에 큰 충격을 받으시더라고요. 그 중에는 여전히 아버님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던 분들도 계셨고요. 다들 며느리와 시아버지 되는 사람들이 짜고 사기를 쳤다는 게 기가 막히다며 황당해했습니다. 저야 그저 상황을 알리는 사람이었지만 괜히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고 그분들이 안타까워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이제라도 진실을 알리는 방법밖에 없었죠. 결국 그분들은 전부 보험 해약을 하기로 하셨고 몇몇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갈 생각을 하셨습니다. 보험 가입자들이 1년 안에 해약을 하면 설계사에게 불이익이 간다던데 아무래도 동서가 큰일 났다 싶었네요. 그동안 동서가 실적을 쌓으며 가입시킨 가입자들이 줄줄이 대거 이탈을 하면 동서는 물론이고 회사 전체가 들썩일 거라고 하더라고요. 보험하는 다른 지인을 통해 알아보니 그럴 경우 그동안 받은 인세는 전부 토해내게 될 거고 해고 역시 당연하다 했습니다. 거기다 문제가 커지면 피해 보상까지 해야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동서는 그동안 보험 수익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명품도 사고 시부모님 여행도 보내드렸는데 그 돈을 다시 메꾸려면 천하의 동서라도 고생 꽤나 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겨우 돈 문제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라 생각했어요. 앞서 말한 페널티 정도로 넘어간다면 동서는 앞으로도 이런 짓을 계속 반복할 테니 말입니다. 애초에 보험일이야 부업 삼아 하던 일이었고 동서의 본업은 따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제가 알아낸 사실들과 증거 자료들을 동봉해서 동서가 다니는 재무회사 인사과에 제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서네 회사 커뮤니티에도 익명으로 글을 올렸죠. 이 부분은 피해자 중 한 분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괜히 제가 글을 썼다가는 제3자로 피해를 볼까 걱정도 되었고 피해자가 직접 나서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분이 직접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며 글을 올려주셨는데 그 글이 화력이 셌는지 순식간에 댓글이 우르르 달리며 난리가 났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동서가 여기저기 시달리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제보들이 속출했던 탓인지 보험 사기 혐의로 금감원 조사까지 받고 회사 인사과에 불려다니며 고생 꽤나 했다고 하더라고요. 동서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을 거고 제보자가 누구인지 잡고 싶었겠지만 무려 80명이나 되는 사람 중 제보자를 찾기 쉽지 않았겠죠. 결국 시달릴 대로 시달리던 동서는 앞으로 다시는 보험 설계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잘 다니던 회사에서도 잘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서의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이제 실직자가 되어 상황도 안 좋았는데 그 와중에 서방님과 이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저는 시어머니 역시 동서만큼이나 돈을 좋아하시는 분이라 정말 이혼을 시키시려나 했는데 어머니도 결국 동서의 밑바닥을 보고 생각을 고쳐 먹으셨던 모양입니다. 그 돈 좋아하던 시어머니가 서방님에게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정도가 있는 거지, 저거 하는 짓을 보니 살면서 돈 때문에 더한 짓도 스스럼 없이 할 물건이다. 그러니 자식 없을 때 이혼해 하며 서방님을 회유하셨고 시어머니 압박 때문에 서방님도 결국 이혼을 선택하셨던 거죠. 그렇게 서방님은 동서와 재산 분할을 하고 무사히 이혼을 하게 되었지만 어머니는 그러실 수가 없었어요. 시아버지야 본인이 유책 배우자이시니 앞으로 이혼 요구도 못하실 테지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무리 약이 올라봐야 없는 재산의 반을 갈라봤자 이도 저도 아니니 돈 때문에라도 이혼하자는 말은 못하시는 거죠. 거기다가 시어머니는 평생 전업주부만 하셨고 그나마 지금도 아버님 연금으로 먹고 사시는데 돈 벌어먹을 능력 없는 어머님이 어떻게 이혼을 하시겠어요. 분이 차고 우라가 치밀어도 그냥 참고 사시는 수밖에요. 그렇게 예뻐하던 둘째 며느리 때문에 이 꼴이 났으니 어머니 속이 오죽하셨을까요? 동서와 서방님을 이혼시킨 뒤로 어머니가 매일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남 탓을 하고 싶더라도 그동안 동서덕 솔찬히 보시고 동서만 끼고 돌았던 것을 생각하면 어머니는 동서 탓을 하실 자격도 없으셨죠. 그러니 며느리 잘못 들인 줄도 모르고 콩고물만 바라셨던 시어머니는 바람질한 그 납반떼기를 보고 사시는 게 앞으로 남은 평생에 엇보이실 겁니다. 그걸 보면 그나마 재산 분할이라도 해줄 수 있던 동서 팔자가 어머니보다는 낫지 않나 싶은 생각마저 들었네요. 저는 이혼도 못하고 앞으로 망할 남편 끼고 살아야 한다는 시어머니의 한탄이 꽤 재미있었어요. 자기가 뱉은 말에 올가매어져 버린 시어머니가 이도 저도 못하고 계셨거든요. 언제는 무슨 짓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오라며 시아버지를 닥달하시던 어머니께서 이제는 돈 걱정에 여자 걱정까지 하시느라 아버님을 밖으로 못 나가게 하셨는데 그 바람에 두 분이 하루 종일 붙어 있다 보니 그건 또 그것대로 곤욕이었죠. 80명이나 만나고 다닌 남편은 생각만 해도 열이 받는데 그 얼굴에 하루 종일 보고 있으려면 얼마나 속이 썩어나시겠나요? 거기다가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 남편, 하루 종일 집에 가둬놓느라 삼시세끼 밥상까지 차려줘야 하셨으니 시어머니 손에 물기 마를 날이 없는 거죠. 식사야 안 차려주면 그만 아니냐 하지만 그러면 아버님이 나가서 사드시겠다고 반 협박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동안 용돈 주던 둘째 며느리 끈 떨어져서 옛날 씀씀이처럼 쓰지도 못하시는데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아버님이 밖에서 식사를 사드시면 통장에 구멍 나기 십상이었죠. 그러니 시어머니는 정말 이도저도 못하고 꼼짝없이 시아버지 뒤치다꺼리를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머니 속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어디에도 그런 속풀이를 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아버님에게 하셔봐야 그런 남편 못 버리고 사는 자기 얼굴에 침뱉기였고 아들들이야 엄마 속풀이 들어줄 여력도 생각도 없어 보이고 그나마 만만한 건 저였지만 제 앞에서는 그동안 어머니가 하신 말씀 때문에 창피해서 말씀 못 하시는 거죠. 저더러 오로지 돈돈거리던 분이 돈 때문에 이 난리가 났으니 무슨 말씀을 하실 수 있으셨겠어요? 덕분에 저는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심정으로 시어머니의 속 터지는 사정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저는 점점 더 바빠지며 더 이상 시댁일에 신경을 쓸 겨를도 없어지고 말았어요. 이직을 한 뒤로 학원에서 인정을 받았던 제가 주임으로 승진도 하고 페이도 오르면서 전보다 많이 바빠지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월급 올랐다는 소식을 들으셨는지 어머니가 저한테 갑자기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아가, 너 요즘 많이 바쁘다며? 니들이 바쁘다 그래서 통 얼굴도 못 보고 걱정되어서 연락해봤다. 그러게요. 제가 요즘 정신없이 바빠서 안부 전화도 못 드렸네요. 어머니가 좀 이해해주세요. 그럼 당연하지. 일하느라 바쁜 건 당연히 이해하지. 그나저나 너 밥은 잘 먹니?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은 챙기면서 해야지. 그럼요. 저는 누구랑 다르게 돈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서요. 건강과 제 일상을 챙기면서 잘 지내고 있답니다. 그래도 바쁘다 보니 식사 챙기기 쉽지 않을 텐데 반찬할 시간은 있다니. 그러지 말고 내가 니들 반찬 좀 해다 줄까? 네가 재료비랑 수고비만 좀 챙겨주면 내가 해줄 수 있는데 어떠니? 그럼 너는 시간 아껴서 좋고 나는 용돈 벌어 좋고 그렇지 않겠어? 어쩐 일로 전화를 하셨나 했더니 결국 돈 때문이었네요. 저도 바보가 아닌지라 이제 와서 어머니에게 더 기대는 없지만 결국 제 걱정은 하나도 안 하시면서 용돈벌이 하고 싶으시다고 저한테 전화하시는 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래도 저한테 그동안 하신 걸 잊지는 않으시고 양심은 챙기시는 건지 대놓고 용돈 좀 달라는 말씀은 안 하셔서 다행이다 싶었죠. 하지만 이제 와서 끈다른 며느리에게 기대시려는 것도 탐탁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반찬 직접 만들어 가져다 주시겠다는 시어머니의 제안을 깔끔하게 거절했습니다. 아가, 내가 잘해주마. 너 좋아하는 것 위주로 해다 줄게. 괜찮아요, 어머니. 어차피 어머니는 제가 뭐 좋아하는지도 모르시고 저도 며느리로서 어머니 고생시킬 수 없죠. 저도 전에 반찬 해보니까 그게 어지간히 고생스럽구나 싶더라고요. 젊은 저도 그렇게 힘든 걸 어떻게 어머니를 시켜요. 반찬은 그냥 사다 먹을 테니까 어머니는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편하게 지내세요. 그럼 저는 바쁘니까 이만 끊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했으니 눈치 빠른 시어머니는 제 말뜻을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 말씀 못하시는 걸 보니 할 말이 없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눈치 없는 며느리 하면서 제 실속이나 챙기고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저의 이야기로 좋은 교훈을 얻으셨기를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